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AI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메모리가 점점 특정 제품에 특화된 칩으로 진화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AI 시장의 시발점은 챗GPT와 같은 대규모 모델이었습니다. 서버형 칩으로서 엔비디아 GPU인 A100, 호퍼100 같은 GPU가 떴고 메모리에서는 고도역폭 메모리인 HBM이 급부상했습니다. 그 HBM의 부상은 가뜩이나 그 5나노, 4나노, 3나노로 이어지면서 제작 노드 진화만으로는 칩의 성능 개선이 어려워지던 차에 점점 중요해지던 패키징 기술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HBM은 프로세서 옆에 붙어있는 대표적인 리얼 메모리죠.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서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이 HBM의 최대 장점이 바로 대역폭이 커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D램은 데이터 이동 통로인 그 IO가 핀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이 핀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이 IO를 데이터의 고속도로라고 흔히 부르는 것이죠. HBM의 경우는 IO 핀 개수가 기본 1024개입니다. 1024개이기 때문에 기존 D램인 DDR5의 15배 이상이 됩니다. DDR5 대비 15배 많은 대역폭을 제공하고 메모리 옆에 붙어서 패키징 되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 거리도 짧아서 전력도 덜 소모됩니다. HBM이 뜨는 이유죠. AI 칩 경쟁력의 핵심이 메모리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그 온 디바이스 AI가 보편화된다는 얘기는 이 고객 맞춤형 메모리 시대가 온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하려는 기기 자체가 다양하고 원하는 기능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개발 단계부터 메모리 업체와의 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메모리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달리 보면 기본적으로 메모리 속성이 파운드리와 점점 더 흡사한 게 많아진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 파운드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베이스고 기본적으로 고수익 칩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칩은 적게 만들지만 즉 수량은 적을지 몰라도 칩이 맞춤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더 비싼 게 파운드리죠. 이제 메모리도 파운드리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의 흐름으로 점점 더 진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등에 우선 적용되던 AI 인프라가 앞으로 스마트폰, PC, 가정 등 세트 시장으로 확장됩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기 때문에 AI 기능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AI 서비스 기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중요 개인 정보가 유출될 리스크도 낮아지는 것이죠. 각 기기 적용 특성에 맞는 AI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온 디바이스 AI가 가능하려면 이전보다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이 메모리 측면에서 보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속도가 빨라야 하고 즉 고성능이면서도 전력을 덜 잡아먹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아시다시피 그 LPDDR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용 제품에 들어가는 D램 규격인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미 모바일 D램 속도 경쟁이 불을 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LPDDR6 표준화를 앞두고 삼성 하이닉스 등 그 D램 상간 간의 개발 경쟁이 한창인데요. 이 전 세대인 LPDDR5만 해도 경쟁이 이전과는 달리 점입 가경 수준이었습니다. LPDDR5에서 더 나가서 삼성이 LPDDR5X를 내놓자 하이닉스는 LPDDR5T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LPDDR5T 같은 경우는 미디어텍 AP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 AP에 탑재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 LPDDR의 쓰임새는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젠스랑도 이미 자신의 프로세서에 이런 LPDDR의 장점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블랙엘 200 같은 경우 이 차세대 GPU인 블랙엘 GPU에서도 이미 LPDDR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레이스 블랙엘 200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블랙엘 GPU와 엔비디아의 CPU인 그레이스 CPU로 구성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엘과 함께 AI 연산을 제어하는 CPU인 그레이스의 HBM이 아닌 LPDDR이 주변에 탑재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그 그레이스 블랙엘 200에는 CPU 옆에 LPDDR5X 메모리 16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LPDDR5X 같은 경우는 오랜 그 컨벤셔널 D램의 엔비디아 파트너인 마이크론 제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삼성이 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 표준 칩에서 고객 맞춤형 칩으로 진행해가는 메모리 시장에서 점점 위상이 이대로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는데 그래픽 D램에서 GDDR7이 삼성 제품이 탑재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블랙엘 GPU에 GDDR7이 탑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 특수 D램 시장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특수 D램도 또 다른 니어 메모리로 LLW D램, Low Latency Wide D램에서도 하이닉스가 삼성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LLW D램 같은 경우는 그 I/O 핀 개수가 512개입니다. 기존 D램 대비 8배 가량 많은 것이죠. 기존 D램이 한 64개 정도 있다면 8배 가량 더 많습니다. HBM보다는 못해도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여서 대역폭이 더 넓다는 뜻입니다. AI가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챗GPT 같은 큰 모델에서 이 라이트한 모델로 적용되는 단계까지 오면서 이 LLW D램 같은 특수 D램 시장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VR 기기인 애플의 비전 프로에 그 하이닉스의 이 LLW D램을 탑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AI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HBM이 활용되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PC단에서는 HBM의 대체제로 LLW D램이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삼성도 애플의 특수 D램 일종인 그 LLW D램을 공급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애플 납품을 위해서 지금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LW D램은 입출력, 그 I/O 단자를 늘려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로인 대역폭을 높인 차세대 D램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쟁사에 밀리면 안 되는 제품군으로 꼽을 수 있는 D램입니다. 그 AI 시대에 뒤지고 있는 삼성과 관련해서 HBM과 파운드리 분야에서 밀리고 있는 삼성을 얘기하지만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나 PC단 그리고 VR, AR 기기 등에서 AI가 급격히 적용되고 있는 밑단 제품에서도 메모리 경쟁력이 밀리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AI가 뜨면서 HBM, LLW D램 등 비싼 메모리 전성 시대가 왔습니다. 그야말로 AI 칩 경쟁력의 핵심이 메모리가 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온 디바이스 AI가 보편화된다는 얘기는 결국 고객 맞춤형 메모리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하려는 기기 자체가 다양화되고 원하는 기능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개발 단계부터 팹리스와의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그 역전을 다시 만들기가 쉽지 않아지는 것이죠. 이 시장을 잡아야 메모리 업체의 가격 경쟁력도 더 커지게 됩니다. 업황도 고객 맞춤형 칩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부침이 덜한 쪽으로 조금씩 메모리 시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해야 될 부분이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 업체의 급성장인데요. 이 창신 메모리 CXMT의 부상으로 기존 레거시 D램, 컨벤셔널 D램 시장에서도 삼성의 선두 지위는 무척 취약해졌습니다. AI 모멘텀을 맞아서 특수 메모리 시장을 잡아야만 삼성으로서도 시장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